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늘면서 예전 친구나 지인을 오랜만에 찾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고 따뜻한 마음도 들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느끼는 외로움도 어느 정도 해소되죠. 하지만 내가 반가운 만큼 상대방도 진심으로 반겨줄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선의의 방문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고 나의 열의가 오히려 폐가 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은 함부로 찾아가지 않는 편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섬세하고 오래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인관계가 미묘해지기 마련입니다. 내 감정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까지도 배려해야 하죠. 먼저 오랜 친구의 집은 가능하다면 연락 없이 찾아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예고 없이 집으로 가면 현대 사회에서 점점 강조되는 사적 공간을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함께하던 친구라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친구의 생활은 크게 달라졌을 수 있죠. 예고 없이 찾아가는 이유가 단순한 안부 인사라도 상대방이 지금 편안히 쉬고 싶거나 옷차림이 정돈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손님 맞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맞아주지만 속마음은 불편할 수 있죠. 누군가는 불편함을 티내지 못하고 겉으로만 예의를 차리다가 뒤늦게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작은 선물 하나 챙겨서 갑작스럽게 방문하면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나고 싶다면 미리 전화나 문자로 시간 여유가 되는지 확인하고 즉 대신 밖에서 만나는 방법을 권합니다. 카페나 식당 같은 곳에서 만나면 둘 다 편하고 대화의 질도 좋아지며 서로의 사생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전 친구 사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생활을 하게 됐다면 이러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우정을 만들죠.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의 집을 방문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가족은 언제나 반겨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은퇴 뒤에 느끼는 공허함을 채우고자 자주 찾아가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면서 잦은 방문은 사생활을 침범한다고 느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64세인 김양수님은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고 기분 전환 삼아 예전 상사였던 이정훈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떡도 먹으면서 정겨운 시간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이정훈님과 배우자는 겉으로는 예의를 갖춰 맞이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이제는 내가 은퇴해서 힘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뭔가를 부탁하러 온 게 아니냐는 눈치를 주었죠. 김영수님은 단지 인사차 들른 거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서먹해져 버렸습니다. 배우자의 표정도 계속 경계심을 드러내는 듯했고 결국 김영수님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원래는 작은 호의로 간 방문이었지만 미리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가 선물까지 들고 갔으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오해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이에서도 이렇게 마음의 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해서 무작정 방문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각자의 생활 리듬이 있고 서로가 편안하지 않다면 방문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리니까요. 미리 연락을 해서 방문해도 좋은지 확인하거나 자주 집을 찾기보다는 적절한 때에 공공장소에서 만나 정을 나누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이러한 거리는 필요합니다. 어릴 적에는 함께 자라며 추억을 공유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에 모여 화목하게 지내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자매도 각자 가정을 꾸리고 일에 매달리면서 예전만큼 자주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처음엔 피를 나눈 형제니까 언제든 부담 없이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삶이 있고 바쁜 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레 집에 찾아오면 반가움도 잠시, 자꾸 반복되면 피곤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라는 울타리는 가족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에 갑작스레 찾아오는 것이 설마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은데 생각 없이 방문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 필요할 때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며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자연스럽게 만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부담도 덜고 오랜 시간 돈독한 유대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나치게 깔끔함을 중시하거나 사적인 영역을 철저히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의 집은 가급적 방문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안을 늘 반짝반짝 관리하고 누구든 들어오는 순간에 작은 먼지나 어지러짐도 신경 쓰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에게 집은 소중한 휴식처이자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들이닥치거나 조금이라도 어지럽히거나 화장실 등을 더럽힌다면 큰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조차도 함부로 방문하기 어렵게 느낄 정도로 철저하게 공간을 지키는 분들도 있으니 무작정 찾아갔다가 껄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집에 들리는 대신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거나 간단한 선물이나 편지를 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면 역시 집 바깥에서 만나는 편이 서로에게 편안합니다. 내가 편하다고 해서 상대방도 똑같이 편해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깔끔하고 조용한 환경을 중요시하는 분에게는 집안을 제3자가 침범했다라는 생각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정비해야 할 때가 오는데 이때 자주 만나야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생각만으로 무턱대고 찾아다니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공간과 리듬을 존중해 주어야 진정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사이가 됩니다. 때로는 직접 만나기보다 안부 메시지나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괜한 방문으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피하고 적절한 거리에서 때때로 만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깊게 만들죠.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사실 중 하나는 한때 인생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동료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멀어진다는 겁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협력과 이익으로 얽혀 지냈어도 은퇴하고 나면 더는 부딪힐 일이 없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질 수 있죠. 그래서 예전만큼 자주 찾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를 원망하거나 마음 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환경이 바뀌면 인간관계도 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찾아가기보다는 지금 내 곁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내 진심을 전하고 그 시간들을 소중히 쓰는 겁니다. 살면서 가장 오래가는 관계는 사실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나 자녀 혹은 오랜 친구라도 서로 깊은 유대가 있다면 평생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 관계들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고 함께할 시간을 계획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가능한 빨리 풀고 서로 이해해주면서 끝까지 우정을 이어나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은퇴한 뒤 세상과 단절된 듯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지면 더욱 사람을 찾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억지로 누군가를 자주 만나려 하기보다 내가 관심 있는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해보는 게 좋습니다. 취미 생활이나 배움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기는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60대, 70대, 80대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렸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관계에 정성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루지 말고 연락도 하면서 살아가야 후회가 줄어듭니다. 결국 삶에서 영원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돈, 지위, 명예는 순간적일 수 있고 일터에서 맺은 관계도 환경이 달라지면 흐려지기 쉬워요. 진정으로 오래가는 것은 내가 공들여 가꾸는 관계, 그리고 나의 건강과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교훈들이 있죠.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버텼을 체력이 이제는 작은 수면 부족에도 힘들고 한번 다치면 오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이야말로 나를 위한 가장 큰 자산이고 여유가 있다면 건강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물론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무조건 기대어 살 수만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야 하고 내가 너무 얽매이거나 의존하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지내되 가까운 거리에 살며 서로 필요할 때 돌볼 수 있는 관계가 이상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 요양시설을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설을 알아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억지로 결정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서로에게 책임감과 부담을 덜어줍니다. 나이 들면 스스로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멀리 여행을 가든 동네 산책을 하든 새로운 취미를 갖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편리한 기술들은 적절히 이용하면 또 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괜히 이 나이에 뭘 하며 포기하기보다 소소한 것부터 시도해보면서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은퇴한 뒤라 하더라도 예전 직장에 특별히 초대받지 않았다면 굳이 찾아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남기면 되고 이미 끝난 일터에 다시 끼어들어 봐야 어색함만 생기기 쉬우니까요. 대신 새로운 만남과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즐거움과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나이 들어 얻는 기쁨은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내가 느끼는 사소한 즐거움이 쌓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아이들도 나를 아끼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 몫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편히 지낼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을 어느 정도 마련해두고 아프면 스스로 간병인을 구할 수 있는 여유 정도는 갖추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나 자신도 존엄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결국 현명한 노년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건강을 챙기며 자녀와는 가깝지만 의존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언제든 도울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고 행복은 기다린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고 내가 직접 만들어가야 합니다. 괜히 불필요한 방문으로 서로 지치기보다 서로가 즐겁고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노년의 삶이 훨씬 빛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진심으로 교감하시길 바랍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귀한 시간이니까요.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과 함께 웃고 추억을 만들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으시면 편하게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고 진심이 담긴 관계를 이어가며 모두가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